물결이 고요하다. 지금 뛰어내리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겠지. 지역은 저수지 가장자리에 서서 발끝을 내밀었습니다. 주변은 적막했고 어둠은 그를 삼켜버릴 듯 짙었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다들 나 때문에 힘들잖아.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역 선배 밥은 먹고 다녀요. 은호의 고백처럼 짧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숱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얼굴, 흔들리던 눈빛. 그 한마디가 다시 귓속에 맴돌자 지역의 발끝이 떨렸습니다. 곧이어 아버지 이상철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지역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부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술에 젖은 얼굴, 그러나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지역의 입술에서 떨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다정의 따스한 목소리. 내가 가족이야. 우리한테 넌 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중한 아들이야. 그 말과 함께 식탁 위에 둘러앉아 있던 가족의 모습이 번져갔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과 눈물이 섞인 그 소리가 그의 귓속에 울렸습니다. 지역은 한 발 더 내디디려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못하겠다, 난 아직.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러 오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야 하나 봐. 저수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지역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 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은호야? 혹시 지역 선배 때문이야? 응,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밝여. 괜찮다고 말하지만 얼굴만 봐도 아니란 걸 알겠어. 파운도 아버지랑 갈등도 그 무게를 혼자 버티고 있잖아.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지역을 향해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벽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너 이미 성재 선배도 곁에 있잖아. 그 사람 마음도 가볍게 볼 수 없을 텐데. 수정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선배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나한텐 아직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은호의 눈빛에서 깊은 진심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 다만 상처받을 준비는 해야 할 거야. 지역 선배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알아, 그래도 지금은 그 사람이 혼자 무너지지 않게 그거 하나만은 꼭 지켜주고 싶어. 은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그녀에게 지역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영란은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의 작은 그림자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지환 씨, 저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옆에 있는 게 다행이죠.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영란은 붓을 멈추고 잠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 서툴지만 단단한 어깨. 지역 오빠 동생이라 그런가 묘하게 믿음이 가요. 믿음이라는 말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경호원으로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화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조용했네요. 조용할수록 방심하면 안 됩니다. 스토커는 늘 가장 평범한 순간에 움직이니까요. 지환은 주위를 살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란은 조심스레 탑승하며 속삭였습니다. 지환 씨, 고마워요.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게 큰 힘이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두 사람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지환을 통해 안정을 찾았고 지환은 영란을 지키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둠은 여전히 그들의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호 후배, 너는 늘 웃으면서도 마음속 얘기는 감추더라. 그래서 더 궁금해.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넌 그걸 모르지. 늘 지역이 이름 먼저 부르면서도 내 이름은 뒷전이더라. 그래도 괜찮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알까? 내가 지역이 걱정할 때 난 내 걱정부터 하고 있었다는 걸.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늘 한 발 뒤에서 서 있는 거.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내가 내 쪽을 단 한 번이라도 바라볼 날을. 지혁이가 내 세상 전부인 줄 알아도 난 포기 못해.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가져갔으니까. 언젠가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 옆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아도 내 웃음 뒤에서 나는 늘 내 편이었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난 기다린다. 은호 후배 내가 날 불러줄 그 순간을. 성재는 지은호에게 선듯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오리시 양수 저수지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거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다정은 손을 떨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저수지라니. 혹시 지역 우리 지역 아니겠지. 다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상철은 눈을 크게 뜨고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등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랑 말다툼만 하고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고함뿐이었잖아. 혹시 그게 애를 더 내몬 건 아닐까. 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랍시고 지혁이를 몰아세운 게 그게 아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여보. 지혁이는 돌아올 거예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다정아, 만약 그 아이가 나쁜 마음을 먹기라도 하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 상철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정은 그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믿어야 해요. 우리 아들이니까. 성재야, 솔직하게 말해라. 지혁 어디 있냐?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집은 사라지고 남은 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지혁이 지금 시골에 있습니다. 힘들다고 혼자 내려가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제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결국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버스를 갈아타고 좁은 시골길을 따라 내려간 상철. 마을 끝 허름한 민박집 앞에 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지혁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여길? 내가 없으니까 집이 아니더라. 너가 혹시라도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혁아, 내가 잘못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만 몰아붙였어. 내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이제야 알겠다. 필요한 말은 이거 하나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상철은 굽은 허리를 더 숙여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굳어있던 지혁은 결국 두 눈을 붉히며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못난 아들이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지혁아, 이제 같이 집으로 가자. 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지혁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떨리는 어깨 위로 상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시골 마을을 벗어나는 버스 창밖으로 황혼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지혁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길고 깊었던 갈등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이 멀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